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매매 일치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좀 많이 괴로운 장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연속적인 기록적인 상승이었지만 이렇게 좀 조정장이 와가지고 저도 익숙치 않았고 좀 고점에 매수했던 종목,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고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10% 손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좀 괴로운 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 PI 첨단 소재를 일부 익절하면서 계속해서 연속 수익은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은 러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연속 수익을 냈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손절을 해서 좀 앞으로 이틀, 3일까지는 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 연속 수익을 좀 깨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홀딩을 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님이 말한 발표한 금리 동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결을 하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래서 좀 주식시장이 더 하방으로 또 내리꽂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가 나온 게 한 점심때쯤, 오전 한 10시 반 이 정도, 11시도 넘어서인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좀 많이 흘러내렸어요. 딱히 상승 동력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흘러내렸고, 외국이나 기관, 정말 기관은 언제까지 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팔고 있고, 그 모든 매물을 다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3100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도 640포인트로 내려왔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종가가 가장 저가인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종가를 계속 아래 꼬리 달고 어제도 진짜 잘 버텨줬는데, 오늘 시장 정강 후약인데 시초가가 가장 높고 종가가 가장 낮은 상태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이건 뭐 아래꼬리 단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쭉 흘러내려가지고 계속 이 아래꼬리 달렸던 이 포인트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볼 때는 개파락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 주말에 좀 좋은 뉴스가 뜨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을 과연 지지해줄지가 좀 의문입니다. 보통은 종가가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개파락 떠가지고 시작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하루 또는 이틀 정도는 계속해서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매매한 종목이고, 이 위에 것들은 제가 매수한 종목.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 저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 때문에 샀다기보다 경기 지역 화폐 원래부터 알고 있던 주식인데, 저는 이제 코나카드라는 것을 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코나카드라는 걸 쓰기 때문에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경기 지역 화폐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복지 정책을 펼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 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그게 많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 들어갔고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최근 하락이 좀 생각보다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담았습니다. CDG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버티는 느낌이 되게 강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약한 데 대비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 테마 이제 섹터고, PI 첨단 소재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의 수익률이 계속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종목. 러셀도 같은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존에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오늘 단타 쳤던 러셀 덕분에 2.26% 수익으로 오늘의 연속 수익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현대차가 제가 좀 많이 크게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10%, 비중은 말씀 안 드리는데 비중은 제 주식 중에서 한 20%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점 지난번에 현대차 싸게 잘 잡아가지고 슈팅 나올 때 팔았던 거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지금 좀 한 마이너스 7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슬픈데 어찌됐든 이건 좀 제가 이거를 매수했을 때 그래 현대차 30만 원 가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판단에 샀으니까 그냥 강제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오늘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사왔던 것을 이제 조금씩 덜어내고 있고 러셀은 정말 단타 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물류 자동화 관련 기업이거든요. 이게 지게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게차가 와이파이 같은 것을 이렇게 반대로인가요? 아무튼 뭔가 통신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 있고, 그런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러셀이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반영돼서 지금 계속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간 이유는 그냥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코스닥은 보시면은 이 시간대 되면은 쭉 내리 꽂았거든요. 근데 러셀 같은 경우는 잠깐 내리나 싶더니 여기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도 한 이쯤인가 좀 들어갔는데, 그래서 2%만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재미를 본 게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이 좀 재미를 못 본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한 거예요. 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이제 이주열 총재가 어제 같은 경우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긴축은 당분간 없다.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거고, 이제 계속해서 부양 정책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금리가 0.5%인데 0.25%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좀 내심 기대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금리 인하 해버리면은 지금 유동성 시장에 돈 더 풀겠다는 거고, 지금도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 말하는 B2가 빚내서 투자하는 게 엄청 증가했고, 지금 증시가 너무 결국엔 속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보다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뒀다. 제가 볼 때 이걸 여력을 남겨뒀다고 보고, 왜냐면 0.25%로 낮춘 다음에는 그때 정말 또 한 번 더 쇼킹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제로 금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는 0.5%로 머무는 것이 한 번에 더 여력을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무조건 금리 인하 해야 된다만큼의 그런 압박감은 좀 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좀 지금 현 상황에서는 B2를 좀 막는 것, 그리고 여력을 남긴다는 판단에서 좀
납득할 만한 그래도 판단은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주식을 많이 하는 비중을 많이 실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가지고 증시에는 절대 호의적인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20일에 트럼프가 물러나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꼭 여기 북한 김정은은 꼭 미사일을 쏴요. 왜냐면은 북한은 이제 자기네 이제 자기 존재감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맨날 핵 쏘고 미사일 날리고 이래야지 미국이 자기 좀 말 좀 들어주고 관심 좀 가져주니까 그 이목을 끌려고 맨날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잖아요. 휴전국가고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래버리면은 증시가 급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미국 대통령 시기 때는 좀 이런 것을 좀 조심을 해야겠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다 같이 매도를 하고, 굳이 매도를 하지 어느 상승으로도 하락으로도 굳이 방향을 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하락으로 이제 잡은 이유는 다음 주에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하방으로 베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것만 안정적으로 된다면은 다시 한번 증시는 약간의 조정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금요일 좀 암울한 장이었는데 다른 이제 상승 종목도 많지 않았고, 고점 특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증시에 들어오신 신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타자마자 하락을 보는 좀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특히 상반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버텼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크긴 했지만 정말 앞으로 미래 시대에서 현대차가 차지할 위상이 현재보다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홀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099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오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것만 봐보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조금 조정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수목금 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